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에는 AAU 재학생분이 진로 상담을 저한테 신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쉐어해 볼까 합니다. 저한테 종종 그 AAU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보내와요. 진로 상담이든 아니면 뭐 기타 문의 사항이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의를 해 오시는데 앞으로 종종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올리면서 같이 쉐어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무턱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AAU 학비 얼마냐, 또는 AAU 입시 전형이 어떠냐, 뭐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참고로 AAU를 거의 한 10년 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은 AAU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런 진로 상담이나 그런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담인지 한번 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분에 대한 그런 신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AAU에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편입생입니다. 유학을 오기 전에는 미술을 공부해보지 못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2년간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에서 시리 칼리지를 다녔고, 현재 AAU에서 학업 진행 사항은 두 번째 학기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참고로 이분의 성함이나 그런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고 쉐어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나오는 질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놀라실 텐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더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뜬금없이 뭐 AAU 학비가 얼마예요, 아니면은 뭐 AAU 입시 전형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고 좀 성의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진로 상담 고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만약에 보내실 분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리고 본인 소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게 오히려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째, 세부 전공, 모델링, 라이팅, 텍스처링, 다이나믹 등 선택에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당시 어떻게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셨는지, 또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해보니 다음 학기부터는 세부 전공을 정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파트가 라이팅, 텍스처링과 모델링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두 파트를 고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른 시리 칼리지에서 다니다 오셨기 때문에,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배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영화를 좋아해서 예술을 동경해서 군 전역 후 뒤늦게 시작한 미술 공부 중 개인적으로 라이팅 부분에서 내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전역 후에 좀 자신의 그런 소질이나 취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라이팅 파트가 제가 관심 있는 포토그래피나 영화 촬영 부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3D 모델링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저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저렇게 작품들 제 홈페이지 전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분의 약간 좀 성격이 보이죠?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되게 의욕적이에요.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의욕이 없는 것보다. 솔직히 그들의 재능에 질투도 나고요. 유튜브나 여러 소스를 통해 보면 모델러들이 혼자서 뚝딱뚝딱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 보니 다른 파트와 다르게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파트인 것도 같아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름을 외우는 아티스트는 사실 딱 2명, 톨프리카 선배님, 섭초이 뿐인데요.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하드 서페이스와 프람 모델링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언급하는 톨프레익은 저희 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였던 머신 게임스, 거기에 스웨덴의 머신 게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하드 서페이스 장인이신 그런 스웨덴 아티스트예요. 지금은 머신 게임을 그만두시고 신생 회사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중역을 맡으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분이 그 톨프릭의 그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델러들은 선천적인 그림 실력이 없으면 한계가 와서 전향을 많이 한다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모델링으로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허상을 쫓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라이팅에 대한 미련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생각은 많고 의욕은 많은 건 좋은데 조금 너무 과한 경향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같아선 둘 다 공부하고 할 거라는 천진난만한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모델링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필수 수업이 VFX 쪽에도 있기에 계절학기나 학과장 승인을 통한 전공 과목 대체로 모델링 쪽 하드스페이스 수업 1 또는 2단계까지 들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많고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VFX나 뭐 게임 쪽이나 그런 전공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뭐 한 분야를 정했으면 거기서 그냥 장인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쪽 모델링이냐 아니면은 이펙트 모델링이냐 아니면 뭐 영화 모델링이냐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모델링 장인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은 한 분야 전문가 되기도 힘든데 너무 무모하고 시간 낭비인가요? 저의 파트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 가지 아니죠. 총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저의 답변은 뭐였었냐면은 저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미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술 공부를 되게 늦게 한 편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그 흔한 미술학원에 가보지 못했고 대학교 와서부터 미술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문제는 이제 제가 군대랑 다른 일 2년을 해서 총 4년을 복학하지 못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이가 한참 들어서 다시 복귀하게 돼요. 2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저도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들만큼 열심히 하고 그보다 1% 더 하자는 의욕으로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학 기간 중에는 한인 학생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붙게 되면서 나름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네요. 그러니 남들만큼 뒤처진 상황이면 더욱 열심히 하셔서 메꾸면 됩니다. 실력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남성은 군대를 갔다 오면 2, 3년이 늦습니다. 저는 4년 뒤에 복학을 했으니까 4년이 늦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미술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나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불리한 상황이었죠.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또한 메꿔야 한 사항입니다.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이 점을 일단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밝혔듯이 저는 사실 무작정 모델링을 정한 편이라 라이팅이나 기타 분야를 배우지 못하고 섣불리 선택을 한 것을 조금 후회합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 그 영상을 만든 게 있었죠. 거기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공 과목을 너무 빨리 정해서 그걸 가지고 취직을 한 케이스예요. 그걸 조금 후회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시간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다른 그런 재능을 한번 발견을 해보시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팅은 적은 노력으로도 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직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에게 취향이 맞아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취향이 맞는다고 소질이 없는데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냉철하게 본인의 취향과 소질이 어떤지 본인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본인 소질을 키워서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지 말이죠. 알고 계신 대로 모델러는 기본 미술 감각이 없으면 더 성장하기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 인재들이 3D의 부담감이 적어지고 유입이 되고 있기에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보면은 젊은 분들의 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진짜 위압감을 들 때가 있어요. 같은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과거 몇 년 전처럼 마야만 다루면 취직이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술 감각이 좋은 인재들과 본인이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모델러이지만 본인의 소질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 그냥 취미로 해도 됩니다. 반대로 라이팅은 취미이고 모델러가 본업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캐릭터 아티스트였으나 이직이 쉬운 배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캐릭터는 집에서 취미로 합니다. 최근 개인작들은 죄다 캐릭터이며 인스타 같은 곳에서 부담없이 올리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영위는 배경 아티스트로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 게임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게임 개발에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비슷한 테크닉들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이나 힘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현실과 이상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될 필요는 없고, 물론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되면 최고이겠죠. 하지만 누구나 이런 최고의 상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속물같이 현실성만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 현실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좀 타협하라는 내용의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현실과 타협을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장인정신이 있는 분들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장인정신은 무조건 한 길을 가야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이거는 듣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나 꼭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라는 말은 저는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기는 본인의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실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취직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것도 속물적이고 좀 타협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듣는 분들이 알아서 걸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꼭 제 말을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D 애니메이션 앤 VFX 학부에 속해 있는데 3D 모델의 경우에는 게임 산업과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산업 간 왕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VFX 쪽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이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이랑 VFX 쪽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분야예요. 영화 쪽을 그냥 다 통틀어서 VFX라고도 합니다. 영화 VFX 쪽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분류한다면은 게임이나 영화 뭐 이런 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애니메이션까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질문의 포인트는 산업 간 왕래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3D 컴퓨터 아트를 전공으로 선택 후 관련 작품들 찾아보고 하면서 게임 시네마틱이나 아예 게임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니아틱한 장르들을 게임 산업이 많이 품고 있는데 그런 매니아틱한 장르들의 작품들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학식이 낮아 표현이 조금 엉성한데 예를 들어 디아블로나 선배님이 참여하신 둠에서 보여지는 스타일이나 사이버펑크 색깔의 짙은 게임들을 보면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비주얼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게임 산업이 더욱이 자유롭게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경험이 조금 없어갖고 이 분야에 대한 정의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분야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영화에도 그런 장르들이 많아요. 사실 뭐 사이버펑크나 뭐 그런 장르들. 문제는 만일 제가 현재 3D 애니메이션 VFX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게임 산업과 영화에는 애니메이션 산업 사이에 벽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델러 쪽은 벽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VFX 쪽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각 산업 간에 왕래가 가능한지, 즉 게임 쪽 모델러였다가 3D 애니메이션 모델러가 됐다가 또 영화 쪽 모델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분야에 갈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당장 급한 거는 한 분야의 장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돼요. 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단계이고, 전공을 정해서 모델링이냐 라이팅이냐 이펙트냐 그걸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이제 게임으로 가야 되냐, 영화냐, 애니메이션이냐, 아니면은 영화 쪽이냐,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나중에 질문하시고, 지금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맞춰야 될지는 제가 전에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세요. 만약 게임 쪽으로 간다 싶으면은 게임 쪽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게 맞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약간 좀 방향성이 틀리긴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실력이에요. 실력이 되면은 방향 맞추는 거는 금세 됩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VFX 쪽도 왕래가 가능합니다. 허나 한쪽 분야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분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쪽에서는 게임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반대로 영화사는 영화 경력을 우선시하겠죠. 그렇다고 이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펙트 아티스트를 뽑고 있는데 게임 쪽보다는 영화나 광고 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뽑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회사 팀에서 이펙트 아티스트를 지금 뽑고 있어요. 근데 이력서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게임 쪽보다는 오히려 영화나 광고 쪽이나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게임 쪽 경력을 우선시해서 뽑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영화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쪽 분야에서 인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 이펙트 아티스트 분야에서요. 모델러에 비해 희소 가치성이 높죠. 그래서 취업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희소 가치성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러는 넘쳐나니까요. 그죠? 반면에 라이팅이나 이펙트 아티스트는 찾기가 힘듭니다. 진짜 라이팅이나 이펙트 아티스트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도 하고 추천도 받고 이제 뽑으려고 하면은 모델러는 진짜 넘쳐나요. 거기서 넘쳐나는 모델러 중에서 한 명 뽑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라이팅이나 이펙트는 그렇게 지원자 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뽑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항들을 취업 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고 인더스트리에 조금 있다 보니 다른 생각도 들더군요. 만약 내가 라이팅이나 이펙트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 때 라이팅이나 다른 분야를 공부를 안 하고 섣불리 모델러를 선택을 해서 취업을 했던 거를 약간 조금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라이팅이나 이펙트를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더라도 삶이 순탄해지면 순탄해졌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모델러는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좀 경쟁에 치일 때도 있고 좀 좌절할 때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라이팅이나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장인정신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은 본인 가치관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실주의자고 하기 때문에 장인정신의 그러한 질문이나 답변을 원하시면은 장인정신이 넘쳐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죽어도 이제 한 분야의 장인이 될 거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AAU에서 성공적인 학업적 성취와 속물적이지만 해외 취업까지 이어가고 싶은데 학업과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덧붙일 이야기 없이 위에 언급한 문장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신 분 것 같아요. 보면은 학교 생활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는 거 보면은 저로서는 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함이 느껴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신경을 쓴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위에 답변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실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창시절 인간관계도 많이 포기하면서 작업에 열중하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다른 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치이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으며 전공과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정보 교류를 하여 취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진짜 제가 다른 과 사람들은 되게 멀리 했어요. 되게 뭐 누가 만나자고 해도 약속 피하고 좀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만남이나 인간관계는 다 절제를 하고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목적적으로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공과 사람들을 아직도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좋은 동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고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애도 많이 포기를 했어요. 뭐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상 차이일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대학 시절 좋은 사람들 만나 좋은 추억 만드시고 좋은 경험 안고 한국에 귀국하셔도 되는데 말이죠. 아니시라면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미국에 남아서 취업에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 독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호락호락한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야만 다루면 취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절은 지났고 젊은 인재들이 미술 감각이 뛰어나고 3D 기술까지 배워갖고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레드오션이에요. 참고로 유학생들을 보면은 되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류가 보면은 그냥 대충 유학 와서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귀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뜻이 있고 이제 목표가 있어서 유학을 와서 취업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독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PS를 남겨갖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한 분이세요. 짬을 내서 모도 또한 배워보려고 하는데 마야를 배우고 있다면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마야를 배우고 있는데 모도 또한 배워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그 모도를 최근에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모도는 안 배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야 하나만이라도 집중해서 실력을 가지시길 바래요. 실력이 생기고 더 이상 원할 때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배울 필요는 없어요. 마야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진로 상담을 보면은 갈팡질팡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시고 생각을 마무리하시고 전략을 좀 새롭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그 기회가 많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두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는 전공 과목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건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이제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거 하나에 올인해서 장인이 되고 이제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 방향이나 아니면은 어디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그때는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면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로 상담이나 AAU 정보에 대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AAU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썰 형식으로 종종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국에서 게임 아티스트로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팁과 노하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